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역대급 복수를 하고 시원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네 정도면 진짜 TV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인생에 정말로 시원통쾌하게 복수한 사연이네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던 여자였어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범한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도끼가 없었던 저는 임용고시에 4번이나 탈락하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목숨 걸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냥 설렁설렁 공부해서 교사가 되자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안 되었던 거고, 결국 저는 1, 2점 차이로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나는 왜 사는 것인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소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살기가 싫었던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시험도 떨어지고 이제는 뭐 별 보잘것없는 보습학원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되었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름 그래도 평범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우울했습니다. 한참 자존감이 내려가고 약해져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콧대가 높고 되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가 저에게 대시를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들었죠. 아니, 이렇게 잘나고 콧대 높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대체 왜? 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항상 저에게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데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당신 사랑스러워서 내가 당신이랑 사귀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제 주제에 비해서 과분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 꽤나 괜찮은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부부는 거의 4개월 만에 초스피드 결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그 남자가 저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어머, 신부는 이 사실을 모르나 봐. 진모걔 10년 사귄 여자친구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진모 몰래 바람 피우고 헤어지자마자 한 달 만에 그 남자랑 결혼했대. 그래서 진모가 화가 나서 여자친구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 눈에 채이는 여자 한 명 골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결혼한 거라고 하더라고. 헐, 나도 대충 알긴 알았는데 그래서 걔가 그렇게 빨리 결혼한 거구나. 걔 원래 여자 몸매랑 얼굴 둘 다 보잖아. 어쩐지 갑자기 지 평소 이상형이랑 다른 여자랑 결혼하길래 진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야, 그런데 신부 듣는 거 아니야? 헐, 뒤에 신부 있어. 남편의 여자 사람 친구들은 이러쿵저러쿵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지네 둘이 떠든 거였어요. 저는 뒤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고 충격받았지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꿍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무슨 문제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 짓고 꿍하고 있어? 아니, 사실 나 결혼식에서 무슨 이야기 들었거든. 응? 무슨 이야기인데? 그게 당신이 10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복수하려고 아무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 아무 여자가 나인 거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의 얼굴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전 당황한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내가 들은 게 진짜 맞구나 싶었지요. 그때 남편이 아무리 내가 전 여자친구가 싫다고 해도 그런 짓은 안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지. 단순히 복수한다고 결혼을 그렇게 황급하게 결정하겠어? 제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나 의심하지 마. 나도 당신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야. 당신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알겠어? 남편은 저를 보고 아주 결심한 듯이 말해주었어요. 물론 남편의 말이 100% 진심이 아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란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런 발언은 저를 감동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편을 믿고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제 인생의 최악의 한 수가 되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저를 향하는 마음이 굉장히 식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왜 여자의 직감은 무당만큼 잘 들어맞는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무미건조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 제 배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저는 무척이나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와, 내가 아이를 잉태하다니, 이렇게 귀중한 순간이 내게 찾아오다니, 세상에, 너무너무 만감이 교차해.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임신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지? 나 적응이 안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데. 아이를 가져서 기쁜 것보다는 어색하고 무섭고 두려운 게 더욱더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도 어쨌든 남편은 아이를 가진 것을 좋아해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 잘 책임질게. 당신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했겠지만 나 아빠로서 잘 살 자신 있어. 알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이라도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남들은 배만 부르는데 저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온몸이 퉁퉁 붓고 진짜 살이 급속도로 찌더라고요. 저는 아이 가지기 전에 46kg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몸무게면 정말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무조건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해요. 지금 키 170에 46kg니까 아이고 너무 저체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많이 먹는 것을 권유할 정도였지요. 그 정도로 저는 몸에 살이 없고 어딜 가든 항상 말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원래 입던 옷 사이즈는 하나도 맞지 않게 되었고 온몸이 부르트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40kg였던 제가 80kg대까지 올라갔으니 말이지요. 그래도 키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쪄도 사람들은 보기 좋다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 덕에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지요. 살찌느라 몸이 트고 빨갛게 홍살이 올라와도 일단 저는 아이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몸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만삭의 몸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진 저 정말 힘들었지만 세상 행복했습니다. 몇 달간 품은 아이가 태어나서 내 눈앞에 보이니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여자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행복하려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구나 싶었지요. 아이를 낳고 육아가 시작되었고
그때 상상했던 육아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어요. 제 몸 상태가 말을 안 듣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망가져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 키우는데 아이는 밤새도록 울고 자지도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남편 놈은 육아 도와주지도 않고, 아, 당신 빨리 일어나서 애 재워. 지금 애 울고 있잖아. 미치겠다고. 아, 가. 소리를 지를 뿐이었죠. 가부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꾹 참았지요. 그런데 산후 우울증까지 오면서 제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게다가 호르몬까지 통제가 안 되니까 살이 120kg까지 찐 겁니다. 정말 살 많이 찐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임신 중독증이랑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밥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찌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이 키우다가 보면 다 돌아올 겁니다. 대신 밥은 현미밥으로 먹고 운동 꾸준히 하세요. 원래 환자분은 굉장히 마른 체질이기 때문에 관성 때문이라도 살은 빠질 겁니다. 의사는 저에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살은 빨리 빼려고 할수록 실패하는 법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지요. 아, 당신이랑 밖에 길 다니는 것도 요즘 창피해서 죽겠어. 진짜 도대체 살 언제 뺄 거야? 이건 아니지. 같이 다니는 게 쪽팔리다니까? 내가 미쳤지. 한비한테 복수한다고 이렇게 별 거들떠도 안 보는 여자랑 결혼했으니. 막말을 한 거였어요. 남편 본인도 인정한 거죠. 전 여친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저랑 황급하게 결혼한 것을요. 그때부터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몸무게는 120kg에서 내려갈 줄을 몰랐어요. 저는 애 같다고 소위 그냥 미치겠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냥 죽을까? 애고 뭐고 내가 불행하고 힘든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그냥 정말로 죽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태어나서 모든 게 아슬아진 것 같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런 저의 생각에 불을 지펴준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 놈이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핸드폰, 그리고 그곳에서 야한 말을 술집 여자와 나눈 것을 보게 되었고, 충격의 쓰나미가 저에게 몰려온 것이었지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갓난아이도 있는 남자가 어떻게.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집 여자랑 바람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여자를 은밀하게 오피스 와이프로 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와, 정말로 뒷골이 당기고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몰라, 와이프 몸탱이 거의 남극에 있는 바다코끼리 수준이야. 엉엉엉 울음소리 내면서 몸으로 기는 바다코끼리 같은 여자랑 어떻게 내가 잠자리를 하겠어. 그에 비해 진짜 환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 진짜 예술이지. 당신 몸은 진짜 예술이야. 회사에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내가 너무나도 행운아야. 와, 진짜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알아. 당신 지금 나 버리고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목숨 걸고 아이 낳느라 병 생겨서 약 먹느라 이렇게 몸 망가진 건데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말하더라고요. 그냥 이혼하자. 나 당신 안 사랑해. 미안해. 나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막상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나에게 욕하고 내 자존감을 박살내는 남자랑 살 바에 그냥 혼자 아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당연히 저는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는 줄 알았는데, 와, 남편 놈이랑 시댁에서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전관 예우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 4명을 대거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이 여자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사님께서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하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낸 거였지요. 저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가슴에 한만 쌓였죠. 그리고 제가 살찐 게 게을러서 그런 거고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고, 이 여자는 우울증 약까지 먹어서 충동적인 사람이고 아이 정신건강에도 안 좋다고 말한 겁니다. 와, 진짜 미친 듯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고. 결국 저는 양육권을 뺏기고 남편 놈은 상간녀와 그리고 제 아이를 데리고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냥 그저 죽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내 배 아파서 내 몸 망가져서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이혼녀가 되었고 남편은 시댁의 지원을 받아서 상간녀랑 진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잘 살더라고요. 도끼 하나 없던 제 인생에 남편의 저를 향한 배신은 엄청난 도끼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저는 살 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남편 앞에 나타나서 복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긴 도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살 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혼자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용기를 내서 헬스장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인생의 스승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제가 간 헬스장은 동네에서 엄청 허름한 거의 20년이 넘은 헬스장이었어요. 거기 있는 관장은 할아버지였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셨죠. 그 누구보다 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었고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아니, 혼자 살 빼려면 힘들겠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할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분에게 살 빼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제가 당한 일들을 다 말하면서 한을 풀었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제대로 되었구만. 알겠다네. 내가 아주 악을 쓰고 제대로 복수해주겠다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저를 잡고 엄청 열심히 PT 계획을 세워주고 같이 운동해 주셨습니다. 없이 사는 제가 불쌍하다고 직접 파프리카랑 다이어트 닭가슴살 도시락을 싸주시기도 했고 며느님이 만들어주신 백김치도 저에게 전달해줬지요. 내가 참 그쪽을 보면 죽은 우리 막내딸이 생각나. 우리 막내딸도 사위놈이 바람 피워서 힘들어하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거든. 할아버지 딸도 저와 비슷한 기억으로 힘들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진짜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 관장님과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쫙 뺐어요. 170cm에 55kg까지 뺐으니 거의 인간 승리인 거지요. 주변 동네에서 제가 엄청나게 살을 많이 뺐다는 게 소문이 나서 헬스장에 손님들이 엄청 오게 되었고, 소위 그냥 대박이 나버린 거였어요. 관장님은 내가 뭐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아이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지요. 저는 그 덕에 주변에서 다이어트 홍보약을 줄 테니까 자기네 거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달라는 은밀한 유혹 같은 것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 거절했지요.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 살이 많이 빠졌겠지만 다 벗고 전신 거울 앞에 선 저의 몸은 너무나도 긴 가죽이 보기 싫게 늘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압구정에 있는 성형외과에 찾아갔지요. 렛미인이라고 TV 프로그램에도 나온 곳이었어요.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로 인간 승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진짜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건데 대단하신데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일단 늘어난 살 좀 제대로 원위치에 가게 하는 걸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얼굴도 이뻐집시다. 얼굴도 조금 쌍수랑 코만 살짝 세우면 되게 이뻐질 것 같아요. 원장님은 제가 살을 뺀 게 기특하다면서 매우 할인된 금액을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이뻐지고 잘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던 저는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대수술대에 선 저는 긴장되었어요. 그리고 마취약에 취해 눈을 감고 거의 12시간이 넘게 걸린 수술 끝에 저는 전신의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습니다. 회복만 3달이 걸렸어요. 몸에 붓기가 잘 안 빠져서 오래 걸린 수술이었지요. 하지만 인고의 시간 끝에 거울 앞에 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처진 살들은 다 들어갔고 탄탄해 보이는 내 몸매, 10년은 젊어진 듯한 나의 몸을 보니 다시 아이 낳기 전 처녀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성형수술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본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길을 다닐 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의 번호를 따기도 했고요.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진짜 예쁜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인생이 그냥 달랐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였죠. 어떻게 얼굴 하나 바뀌었다고, 다이어트 했다고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답니다. 하여튼 인생이 바뀐 저는 뭘 해도 잘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권유로 지방에서 열리는 춘향 미인 대회에서 상도 타게 되었고요. 진짜 뭘 하든 술술 풀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래서 저는 뭘 하든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생각난 존재는 남편놈이었어요. 남편놈 뒷조사를 바로 했지요. 들어보니까 남편놈은 아주 상간녀랑 재혼한 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또 술집 여자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오피스텔에서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남자 대학 동료가 있었고, 그 동료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 거였어요. 저는 그때 딱 생각이 났죠. 남편놈을 숙박업소에 불러서 아주 제대로 복수하자고요. 그리고 제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놈 숙박업소에 불러달라고요. 친구는
야, 내가 아는 술집 여자 있는데 진짜 이뻐. 너 걔랑 할래? 이번 주에 내가 걔 예약했는데 네가 대신 가서 해라. 남편 놈은 친구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게 된 거고, 제가 대기 타고 있었던 그 숙박업소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얼굴을 살짝 가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술집 여자로 생각한 것인지 성형수술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껴안더라고요. 그 역겨운 아구같이 생긴 두툼한 담배에 쩔어가지고 썩은 소 간처럼 생긴 입술을 저에게 내미는 순간 저는 그 주댕이에 주먹을 꽂았어요. 아이씨, 인연이 미쳤나? 술집 연주제에 어디서 나를 때리고 있어? 진짜 죽으려고, 이씨. 야, 니 나 기억 안 나냐?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냐? 내가 그 120kg 초뚱땡이 바다 코끼리 니 전처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놈 눈이 휘둥그레져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너 이렇게 여자들 이런 곳에서 만나는 거 불법인 거 알지? 이따구로 살 거면 우리 아이 나한테 맡기지 왜 네가 데려가냐? 너 그따구로 살지 마.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준비한 바리깡으로 남편놈의 머리를 지익 밀었습니다. 야, 아니 진짜 뭐 하는 거야? 미쳤냐? 하지 말라고! 남편은 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이를 악무니까 어디서 초인적인 힘이 온 것인지 남자가 반항을 하는데도 제가 제압해버렸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중국인들 머리 스타일, 머리 한가운데에 뻥 뚫린 변발이라는 헤어스타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리깡으로 남편놈 머리를 반절 쑥 밀어버렸어요. 남편놈 소리 지르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리고 저는 그 머리통 위에 가지고 온 전복죽을 팍 던졌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전복죽 사달라고 했는데 그딴 거 왜 먹냐고 하면서 안 사줬지? 내가 그게 한이 맺혔어. 알겠어? 하면서 남편의 얼굴에 전복죽을 쏟은 거죠. 남편은 으악 소리 지르고 저는 그게 웃겼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끝났지요. 부엌 가위로 남편놈 빤스를 쭉 뜯었습니다. 치질이 있는 남편놈의 똥내 진동하는 똥빤스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때 저는 대문을 열어 발로 남편을 까서 내보냈습니다. 아래에는 똥빤스만 입은 남편, 그리고 변죽처럼 머리카락 절반이 밀리고 머리 위에는 끈적거리는 죽이 올라가 있는 그야말로 뭔 또라이 모습을 하고 오피스텔 복도에 쫓긴 거였죠. 그리고 꼴에 티셔츠는 톰 브라운 거 입고 왔길래 그 모습도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젖꼭지 부분만 가위로 드러내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복도에 남편을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냅다 소리 질렀지요. 도와주세요. 어떤 미친놈이 저희 집을 이상한 직업 여성이 사는 곳인 줄 알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서 난동 피웠어요. 하고요. 그때 제일 복도 끝쪽에 사는 오피스텔 거주인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았고 저는 도와주세요. 변태의 미친놈이 와서 지금 저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그 오피스텔 주민은 헬스 트레이너였고 몸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마침 그 안에서 남자 3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르르 나와서 전 남편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대자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똥팬티를 입고 젖꼭지 뚫린 채로 머리는 변발을 한 남자가 복도에서 그러고 있으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지나가던 할머니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떤 놈이 팬티에 똥을 지리고
물에 빠져서 팅팅 불어버린 오징어처럼 저렇게 매달려 있어? 에휴, 에휴. 쯧쯧쯧 거리면서 가셨지요. 그때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대체 왜 멀쩡하게 사는 사람 오피스텔에 가서 그런 거냐고 물었지요. 남편 놈, 당연히 할 말이 없겠지요. 업소여자한테 돈 주고 그 짓거리 하려고 했다고 차마 말 못하고, 괜찮다고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꼴이 우습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경찰서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근거로 들어서 법정에 소송을 다시 했습니다.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하고 여자들이랑 놀고 아이는 방치하면서 키운다고 아이 몸무게도 지금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서 10kg나 덜 나가고 저체중에다가 발달도 느리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저는 수년 만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 아빠는 얼마나 아이 신경을 안 쓴 것인지 아이가 잔뜩 굶고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진아, 엄마가 한진이 꼭 지킬게. 이제 엄마랑 살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한진아? 아이는 저를 보면서 씩 웃었고, 그렇게 저는 긴 시간 끝에 저의 아이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 남편놈은 회사에서 업소 다니고 여자들 끼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쫙 났나봐요. 그리고 제가 머리 깎아버리고 변발 만들어서 남편놈 회사에서 가발 쓰고 다녔는데 그 회사에 사장님의 어린 손주가 체험학습 같은 거를 하러 왔나봐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아이는 회사 직원들의 머리를 통통통 하고 때리고 다녔는데 그때 제 전남편의 머리를 통통 때리다가 뭔가 이상해서 머리카락을 쭉 뜯었는데 그 가발이 벗겨지면서 변발 모양의 머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었지요. 옆에 있던 여직원은 머리 가죽이 벗겨진 줄 알고 대리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행주로 전남편의 머리를 가려줬나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리깡으로 머리가 밀린 것을 알고 빵 터져서 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냐고, 왜 가발 쓰고 그런 거냐고 하면서 물었대요. 한순간에 회사에서 변발을 한 남편의 실제 머리가 다 들통나게 된 것이었고 자존심 상한 남편은 회사에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회사 사람들은 남편이 변태인 줄 알고 지금은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거의 왕따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는 속으로 아주 쌤통이다. 진짜 잘됐다 싶었습니다. 제대로 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남편놈은 저에게 아주 제대로 참교육당하고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상간녀는 남편놈 배신해서 다른 놈이랑 바람 피워서 결국에는 그들의 사이도 쪽나고 그냥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던지요. 말도 못하지요. 그렇게 남편놈은 나락을 가게 되었고 저는 건강과 일상을 되찾아서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장님은 아이고 아주 내 속이 시원하네. 그래 바람 피운 놈은 제대로 복수해야 하는 거야. 진짜 잘했네. 그동안 살 죽어라 뺀 보람이 있어. 아주 그놈 자식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잘 됐어. 얼굴 보니까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어디 뭐야 쥐치처럼 생긴 놈이 자기 얼굴 잘생긴 줄 알고 현모양 쳐버리고 아주 한눈 팔다가 꼴 좋네. 좋아. 잘했다. 참 잘했어.
저만큼이나 속 시원해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벌고 있어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만들고 홍보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살 빼는 것은 제 전문이니까 거기서 엄청 활약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죠. 아무래도 살 빼는 그런 분야에서 제가 조금 유명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도 많이 오고, 저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분 한 분 진심 어리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결혼 전에는 임용고시 실패하고 매일 우울해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 때문에 맨날 자존감 깎이고, 아이 낳고서는 엄청나게 불어버린 살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도 다이어트도 누가 봐도 쫙 빼고 진짜 뿌듯하네요. 그리고 아이도 다시 찾아서 너무나도 행복한 엄마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바람은 절대로 피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바람 피우지 마세요. 바람 피우는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기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진짜 저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참으면서 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속병 납니다. 이혼할 수 있으시면 이혼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이혼하면 진짜 자유가 찾아오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행복해졌고,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혼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남편 놈 얼굴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행복하네요. 이래서 인생 끝까지 살고 보라는 건가 봐요.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 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우리네 인생. 인성 썩은 놈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놈들에게 착하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혼모와 배우자의 바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